요즘 얼굴이 자꾸 아래로 처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볼살이 통통했는데 이젠 턱선이 자꾸 무너져 보여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내려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처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 속을 지탱해주는 구조가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볼살이 아래로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거울 볼 때마다 표정이 더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길어졌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리프팅 기계 없이도 피부 속 탄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93세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직접 실천하고 계신 시니어 전용 탄력 회복 조합입니다. 피부가 처지는 건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가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피부가 다시 올라붙을 수 있는 탄력 회복의 과학,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피부가 다시 올라붙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선이 무너졌다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고 턱선이 두툼해지고 눈 아래가 꺼져 보여서 표정이 자꾸 피곤해 보인다면 이건 단순히 살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부 속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원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피부는 겉으로만 보면 얇아 보이지만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탄력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고무줄처럼 잡아주는 엘라스틴이라는 섬유도 함께 있죠. 젊을 땐 이 두 가지가 튼튼해서 피부가 탱탱하고 당겨지는 느낌이 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은 줄어들고 엘라스틴도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이 내려앉듯 피부도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인, 혈류 저하와 세포대사 둔화입니다. 피부는 겉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매일 세포가 자라고 교체되고 재생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가 공급돼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 속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탄력을 담당하는 섬유도 회복이 더딥니다. 특히 볼력, 턱선, 눈 아래는 혈류가 더 약해지는 부위라서 먼저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 생활 속 표정 습관과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턱을 괴는 습관을 오랫동안 반복하시고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거나 옆으로 누워서 얼굴을 누르기도 하시죠. 이런 습관들은 작은 압박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피부와 근육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특히 표정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은 표정만 유지하면 안면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가 그 위에 그대로 늘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속에서부터 피부를 조금씩 내려앉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을 이해해야 다시 피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피부가 처졌다고 해서 당장 리프팅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조합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피부가 스스로 탄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피부 처짐을 더 가속시키는
잘못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피부가 처진다고 느끼실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내려앉을까?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에 있습니다. 습관은 작지만 반복되면 피부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특히 시니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탄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턱을 괴는 습관. 앉아 있을 때, TV 보거나 책 읽을 때, 턱을 괴는 자세 자주 하시죠? 이 자세는 한쪽 얼굴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안면, 비대칭과 턱선 무너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왼쪽만 반복적으로 괴는 습관이 있다면 얼굴선이 비뚤어지고 팔자주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높은 베개로 자는 자세. 잠잘 때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접히고 얼굴 살이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이 자세는 하루 평균 78시간 중력 방향으로 피부를 누르게 되고 눈가 주름과 목주름 그리고 이중턱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세게 문지르는 세안. 피부가 탱탱하지 않다고 느끼면 자꾸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때밀이로 얼굴을 박박 미는 습관. 이건 피부 표면의 장벽을 깨뜨리고 탄력 섬유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 물로 흘려내듯 가볍게 닦아야 합니다. 네 번째, 표정을 거의 안 짓는 생활. 나이가 들수록 웃는 횟수도 줄고 말도 줄고 표정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그 위에 피부가 더 쉽게 처지게 됩니다. 입꼬리와 눈 주변을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수분은 바르지만 탄력은 놓치는 스킨케어. 보습크림은 바르지만 탄력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해 보이니까 수분만 채우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탄력을 만드는 섬유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분은 겉을 채우고 탄력은 속을 끌어올립니다. 둘 다 함께 가야 피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피부를 더 빨리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탄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피부과 리프팅이 아니어도 피부 속에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부과에서도 사용되는 탄력 성분 2가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처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보습이나 마사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피부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탄력 구조를 되살리는 성분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2가지는 피부과에서도 노화 케어 1순위로 쓰이는 성분들입니다. 바로 레티놀, 그리고 펩타이드입니다. 첫 번째 성분, 레티놀. 레티놀은 비타민 어의 일종으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피부 속 깊은 곳에서 탄력 기둥이 무너졌을 때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무너진 피부 골조를 다시 세우는 공사인부 같은 역할입니다. 특히 레티놀은 처진 턱선, 눈가, 팔자주름 같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에 확실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강력한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 바르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피부는
저농도 제품부터 격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1% 이하의 저자극 제품부터 시작하고 밤에만 소량 바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성분,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조각입니다.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탄력 공장을 자극하는 경보 알람 같은 거예요. 펩타이드는 피부가 처지고 약해질수록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피부처럼 콜라겐 생산이 둔해진 상태에 더 잘 맞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은 작용 방식이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레티놀은 무너진 탄력 구조를 복구하고 펩타이드는 탄력 섬유 생산을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분들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성분은 바세린과 함께 쓰면 흡수력과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세린은 겉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레티놀과 펩타이드는 속에서 탄력을 회복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어디에 바르면 좋은지 실전 루틴으로 알려드릴게요. 좋은 성분도 잘못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레티놀과 펩타이드는 특히 시니어 피부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와 양,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제품 고르기. 레티놀은 0.1% 이하의 저자극 제품으로 시작하세요. 레티놀 마일드, 레티놀 크림 저자극. 이런 표현이 적힌 걸 추천드립니다. 펩타이드는 멀티펩타이드 세럼이나 탄력 케어 앰플처럼 안정화된 포뮬라가 적혀 있는 걸 고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향료, 알코올, 레몬 추출물 같은 자극 성분이 없는 것. 전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 바르는 시간과 순서. 이 루틴은 반드시 밤에만 해주셔야 합니다. 낮에 바르면 레티놀이 햇빛에 반응해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수분감이 조금 남아있을 때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 제품을 소량 얇게 펴바릅니다. 12분 후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바세린은 완두콩 한 알 크기 이하로 얇게 펴발라야 합니다. 많이 바르면 답답하고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3단계 바르는 부위별 방법. 턱선, 귀 밑부터 턱까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 올리듯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흡수시켜주세요. 팔자주름, 콧볼 옆에서 입꼬리까지 주름을 펴듯이 살짝 당겨 바르세요. 눌러서 넣지 말고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눈가, 가장 얇은 부위이니 레티놀은 생략하고 펩타이드 세럼만 사용하거나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아이크림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눈가엔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얇게 덮어주세요. 4단계 사용 빈도. 첫 2주는 격일로 주 23회만 사용합니다. 피부가 적응한 뒤 주 45회로 늘려도 됩니다. 한개월 이상 지속해야 탄력이 돌아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어도 3주를 넘기면 팔자와 턱선이 조금씩 올라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단계 주의사항. 레티놀과 함께 AHA, BHA, 비타민C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은 절대 같이 쓰지 마세요.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면 하루 이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회복의 일부예요. 낮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셔야 탄력 회복 효과가 유지됩니다. 햇빛은 탄력의 적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실제로 얼굴이 쫙 당기는 느낌이 든다. 턱선이 또렷해졌다. 눈가가 덜 꺼져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와 부작용 없이 잘 적응하는 요령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실제로 실천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볼살이 덜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한 분은 턱선이 무너져서 사진 찍기 싫다고 하셨던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레티놀과 바세린 조합을 처음 2주 동안은 격일로 바르셨고 3주째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볼살이 덜 퍼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팔자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웃을 때 인상이 덜 피곤해졌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눈 밑 꺼짐이 걱정이셨던 68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펩타이드 세럼만 사용하고 바세린으로 덮는 방식으로 눈가 위주 루틴을 4주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눈 아래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눈 밑 볼륨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도 눈 밑 그림자 영역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적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적응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엔 격일 사용이 기본입니다. 레티놀은 처음 바르면 따가움이나 건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하루 쉬고 다시 바르는 식으로 천천히 간격을 좁혀주세요. 둘째, 눈가 입가는 레티놀 생략하고 펩타이드만 사용하세요. 특히 눈가는 피부 두께가 얇기 때문에 레티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가에는 펩타이드 세럼만 사용하거나 병풀 추출물 같은 진정 아이크림으로 대체해 주세요. 셋째, 얼굴 전체 바르지 말고 처짐이 눈에 띄는 부위만 바르세요. 처음부터 전체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턱선, 팔자, 눈밑 등 탄력이 무너진 핵심 부위만 먼저 시도하세요. 적응이 되면 다른 부위로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루틴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먼저 몸으로 느껴집니다. 3주, 4주,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피부가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지금 거울 속 탄력이 무너져 내려간 피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정리해서 실천법을 한 번에 복습하고 어떻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 어렵지 않았죠? 비싼 리프팅 시술도 복잡한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레티놀, 펩타이드, 바세린 이 3가지만 있으면 피부는 다시 위로 올라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매일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요. 그 습관이 당신의 턱선을 만들고 눈가를 결정하고 팔자주름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면 피부도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정리한 실천 루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녁 세안 후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를 얇게 펴바르고 12분 후 바세린을 소량 덧바르기.
격일로 시작해서 주 34회 사용. 턱선, 팔자, 눈 밑 위주로 바르기. 눈가는 레티놀 생략하고 진정 제품 사용. 이 루틴을 3주만 실천하면 느껴집니다. 피부가 살짝 위로 당겨지는 느낌,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피부는 한번 내려앉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3분,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작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 얼굴의 윤곽을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피부를 더 밝고 탄탄하게 만드는 실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